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수 있다. 피부암이란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자외선 노출이 많은 얼굴에 주로 생긴다고. 피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눈에 잘 띄어 초기에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범한 점으로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자외선의 역습, 피부암에 대해 알아보자. 햇볕은 그 하늘에서 주는 공짜 보약이나 마찬가지란 얘기가 있습니다.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보충이 돼서 뼈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요. 또 햇볕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 기분까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네. 요즘 햇볕 좀 많이 쬐시고 우울감을 날려버리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 햇볕을 또 너무 많이 쬐면 피부가 손상되고 암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네.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피부과 유영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피부암이라고 하면은 그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피부는 우리 몸을 싸고 있어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몸을 보호해 줍니다. 많은 자극성 물질, 더러운 물질, 유해 물질들 직접 부딪히게 되니 늘 손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피부는 손상받은 만큼 재생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해 물질 노출되면 복구가 되고 재생을 하다 보면 복구가 다 되었는데도 재생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피부에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피부암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스킨 로션만큼이나 좀 꾸준히 바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또 나름 방송인이다 보니까 피부에 좀 기미나 잡티가 생기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참 꾸준히 바르기 어려운 게 또 자외선 차단제인 것 같습니다. 이 햇빛이요. 근데 점이나 기미, 잡티뿐만 아니라 교수님, 피부암을 유발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암의 원인은 제일 많은 건 햇빛이 한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비소 같은 화학 물질 또는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원래 있던 점이나 흉터 또는 궤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던 점이나 흉터 등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점으로 바뀔 때 빨리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또 장기 이식 환자나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피부암이 또 흔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피부암의 발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피부학회가 최근 발표한 피부암 환자 증가 추이 분석을 보면 2009년도에 11,000명 정도의 환자가 2014년도에는 16,000명, 2017년도에는 19,000명에 이르는 거의 8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대부분 피부암 환자들이 60대 이상인데 전체 73%를 차지하는 걸 봐서는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부암 발생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외활동 증가와 노인 인구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잦은 야외활동으로 피부에 닿은 자외선은 세포에 심각한 자극을 주어서 피부암을 유발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령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받은 자극으로 세포 내의 DNA까지 손상을 받아서 조절되지 않는 무한분열이 일어나서 암세포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피부암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기간이 긴 고령에서 발생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고령이라 하더라도 자외선 노출이 적었다면 그 위험도는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교수님, 피부는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피부암이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바로 식별이 가능하면 치료도 그만큼 빨라지니까 예후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암의 증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흔히 그냥 약간 볼록 튀어나온 갈색 점이나 검은색 병변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가려움증이나 통증도 없어서 검버섯이려니 점이라니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행되면 궤양이 생기고 종괴가 생기고 심해지면 이렇게 뼈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기에는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진단해서 치료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피부암의 모양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피부암도 다 같은 암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피부암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에는 수많은 피부암이 발생하는데 그중에도 비교적 흔한 피부암을 보면 편평상피세포암, 그다음 기저세포암, 흑색종 이 세 가지를 가장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 편평세포암은 오랜 기간 동안 자외선 노출이 주 원인인데 표피에 있는 각질형성 세포가 변해서 생긴 암입니다. 주로 보행병이나 광선 각화증 같은 전구가 암이 생기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피부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화상 흉터나 방사선 조사 부위, 화학물질과 닿은 부위에 이런 편평세포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표면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악취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이런 편평세포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저세포암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외선 노출이 원인이고 이거는 표피에 있는 기저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주로 얼굴에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 피부에 묵한되기 때문에 먼 장기로의 전이는 드뭅니다.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피부암이 기저세포암입니다. 앞의 편평세포암과 다르게 표면이 매끈하고 부드럽고 자라면서 서서히 안쪽이 움푹 들어가는 교양이 생기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통증이나 가려움이 없기 때문에 증상은 전혀 없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하나인 것으로 흑색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흑색종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관계하는 병변입니다. 얼굴 보다가는 손, 발에 흔하고 물론 얼굴이나 등 정강에도 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평범한 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결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타장기로의 전이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멀리 전이가 되어 있어서 예후가 아주 좋지 않은 피부암 중에 가장 나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피부암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었는데요. 네. 또 그런가 하면 피부암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언제쯤 결과를 알게 되나요? 피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부과에 와서 임상적으로 피부암이 의심되면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더모스코피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대경처럼 생긴 것인데 피부에 접촉해서 보면 양성 병변인지 음성 병변인지 쉽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악성 병변의 경우에는 색깔도 불규칙적이고 경계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일부 중앙부만 떼서 하는 검사들도 있고 많이 튀어오르는 경우에는 상층 튀어오른 부위만 잘라서 하는 검사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병변을 절제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옆에 그림처럼 조직 검사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일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피부 암세포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피부암 확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피부암을 진단을 하고 나면 또 교수님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암이 생기는 부위가 주로 이 얼굴이다 보니까 흉터가 남는 걸 좀 최소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피부암 치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암이 우선 국한진일 경우,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단순한 절제술이나 모습 미세 도식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변이 작거나 얕을 경우에는 액화 질소 치료도 할 수가 있고 수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광역동 치료라고 빛을 이용한 치료도 있습니다. 이렇지 않고 피부암 병변이 넓거나 수술적 치료가 힘든 경우에는 흑소 도포 치료도 있고 방사선 치료 등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기저세포암의 경우에는 일단 절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병변 완전한 절제 그리고 정상 조직의 보존, 기능도 보존하고 미용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경우에는 몇 가지 결제를 하면 제일 좋고 모주 수술이라고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병변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술하기가 힘들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는 냉동 수술이나 연고 도포로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편평세포암의 경우에는 병변의 크기나 분화에 따라 치료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전이가 낮거나 주위 엠파들이 가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절제술이 좋습니다. 특히 모루 수술을 한다면 작은 절제로도 충분히 암세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딴 장기로나 다른 피부로 많이 번진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수적으로 방사선 치료 또는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색종의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흑색종의 경우는 조기에 진단하더라도 이미 많이 퍼진 경우도 많고 최소 절제술을 사용하더라도 정상 피부를 2cm, 3cm 정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라면 거의 한 마디가 없어질 만큼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셔도 힘들고
또 주위로 빨리 퍼지기 때문에 선택적인 림프 청소 치료도 필요하고, 뭐 3기 이상의 경우에는 화학 치료도 필요한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를 들으신 대로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또 치료는 또 예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은 씨처럼 먼저 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건 좀 기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피부암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약 80%의 피부암은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과도하게 일광에 노출시키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또 특히 가족 중에 피부암 환자가 있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 면역 억제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점이나 검버스 등이 모양이 변한다거나 증상이 생기는지 자가적인 검진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저세포암의 경우에는 수술받은 치료 후에 재발이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한번 기저세포암이 걸린 분들은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평평상피세포암은 이보다 재발률이 높습니다. 특히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얼굴이나 두피에 발생하는 경우, 또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재발률이 높고, 또 침륜 깊이가 4mm 이상 깊을 경우에는 재발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술 후라 하더라도 3에서 1년 정도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흑수종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더 많은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더 자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피부암의 재발과 전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피부암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점이 피부암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손발 그리고 얼굴에 있는 점들 샅샅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점이 아니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점이 커지거나 아니면 색깔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점들이 피부암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오. 저는 제 바람을 담아서 X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얼굴에도 점이 있고요. 또 팔에도 점이 있고 다리에도 점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점이 암이 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울 것 같고, 또 주변 분들을 봐도 점이 뭐 피부암이 됐다 하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X하겠습니다,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은 씨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제가 맞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점은 피부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다음과 특징이 있는 점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비대칭적인 모양, 두 번째가 전개가 불규칙할 때, 세 번째 점의 색깔 내부가 균일하지 않고 갈색이나 검게 섞여 있을 때, 또 네 번째는 크기가 지름 5mm를 초과할 때는 보통 점이 아니고 이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양성 변변들을 보면 경계가 아주 선명하고 색깔도 갈색 또는 진한 갈색, 또 연한 갈색 등의 한 가지 색을 띠고 있으며 점 속에 딴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피부암을 보면 일단 경계가 아주 흐릿합니다. 퍼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색깔도 진한 색과 옅은 색이 섞여져 있으며 어떤 점들은 점 속에 다시 종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양상을 보이면 암으로 변한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점이 암이 아닌지 알기 위해서 언제 병원에 가야 합니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견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점의 크기 또는 색깔, 모양이 몇 달 새에 변했을 때, 두 번째는 청회색이나 적색 또는 백색 등의 음영을 띤 점이 생겼을 때, 셋째는 출혈을 한다거나 다른 피부로 번져나갈 때, 그 다음에 점 속에 덩어리가 생길 때, 마지막으로 가려움증이나 통증 또 출혈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부분의 점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점 내부의 색과 경계가 불분명하다면은 이 악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질문 문제 드리겠습니다. 피부암은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입니다. 김철호 씨, 장례 씨 대답하세요. 예은 씨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네요. 저요? 저는 정답 옵니다. 방사선 치료도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암의 뭐 병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는 피부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맞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X 할게요. 왜냐하면 뭐 피부암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뭐 수술을 회피한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맞습니다. 그럼 틀릴까 봐 이제 보시면서. 근데 사실은 이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좀 미용상으로도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X가 정답 아닌가요? 네, 이번 정답은 X입니다. 이번에도 철원 씨가 정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는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광범위한 병변이나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 또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어서 수술하기 힘든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시술 부위가 눈이나 눈꺼풀, 콧등, 입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곤란한 부위라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방사선 자체가 다른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미용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수술에 보조적인 여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맞습니다. 시중에 자외선 차단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직 저는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하는지 정착도 하지 못했고 좀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올바른 사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 속의 자외선을 막아야 되는데 햇빛 속에는 자외선 A, B, C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거의 지표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이 없고 A, B가 중요한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SPF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자외선 B를 막아주는 것인데 수치가 높을수록 B를 많이 막아주는 거고 단 자외선 A를 막기 위해서는 PA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PA 플러스 1 플러스 2가 있으면 높은 걸 구입하셔서 바르면 자외선 A, B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 방법은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쯤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늦었다 하더라도 바르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꼭 발라주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교수님 제 주변에 보면 이 얼굴에 점이나 주근깨가 유난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빨강머리 N처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왠지 좀 피부도 더 하얀 것 같고 또 피부도 약할 것 같아서 혹시나 피부암이 더 잘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백인에서 피부암 발생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유색 인종의 경우에는 낮은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유색 인종이 많은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서 천연적으로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피부암 발생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양인에서는 비교적 피부암 발생률이 낮아서 피부색보다는 평생 쪼여온 햇빛의 양이 피부암 발생에 더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피부암이요, 상대적으로 햇빛이 좀 약한 겨울보다는 햇빛이 막 쨍하게 내리쬐는 여름에 더 좀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교수님. 이 피부암이 계절이나 날씨와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여름이 길고 햇빛 조사량이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피부암 발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북극 지방이나 흐린 날씨가 많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데 우리나라 경우에 봐서는 전국적으로 일조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절적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름에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차단해 주는 것이 평생을 생각한다면 피부암 발생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피부암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봤습니다. 끝으로 피부암과 구분해야 할 질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시죠. 피부암과 비슷해 보이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보행병이나 광선곽화증은 피부암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하신다면 치료 후에 결과가 좋게 얻으실 수가 있고 가시세포증의 경우에는 피부암처럼 보이지만 자연 치유가 가능한 이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지류곽화증의 경우는 피부암처럼 보이지만 절대 암이 되지 않는 양성 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병변이 생기면 빨리 병원 찾으셔서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의 피부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서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이나 검버섯 등이 증상이 생기거나 형태의 변화가 있으면 병원을 찾아서 조기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피부암은 전체 암의 한 약 2% 정도로 그 발병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최근 10년간 발병률 자체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일을 피하시고 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피부과 류영욱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